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느닷없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이 나왔고 오늘 1.25%의 하락과 함께 2975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낙폭이 나왔지만 1000포인트는 지켜주었네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지수의 급락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들의 약세의 모습이 나왔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대부분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장했던 카카오페이는 7%의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같은 금융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이 종목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오늘은 약세장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차전지는 힘이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오전부터 내내 매도세가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매수세 없이 오늘은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에 그쳤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모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이 종목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유사한 금융업에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와 다르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가 이어졌고 기관도 정말 오랜만에 오늘 같이 순매도로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카카오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기관만 나홀로 카카오페이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SKC, 삼성 SDI, SK바이오사이언스, LG생활건강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순매도 1위 종목에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관련주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페이, KTNG,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S&P 500은 0.4%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보여주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약 0.4%의 상승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에 코스피가 1.4%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랬듯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힘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듯이 오늘하고 내일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된다면 선진국 시장보다는 이머징 마켓에서 증시가 요동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면 그에 반해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신흥국 시장에서 내일 있을 FOMC 회의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기사 타이틀을 보는 것처럼 관망세가 지속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신흥국 시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 상해지수도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0.7%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상승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신흥국 시장들이 관망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코스피의 하락, 다른 신흥국 시장에 비해서 낙폭이 좀 과하다고 보여지고 하락폭도 조금은 깊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만 내일 FOMC 발표에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 같이 챙겨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공모주 대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2번이나 미루고 상장했던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상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19만원 근처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나눠본다면 카카오뱅크는 은행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금융업이라는 그 안에서 동일 업종이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업은 공통적으로 솔직히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앞둔 시점에는 적정 주가를 증권사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기업을 비교해서 적정 주가를 발표할 수가 있다면 반면에 이 두 기업은 업종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적정 주가를 산정하기에는 딱히 비교할 만한 기업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기 직전에도 어떤 증권사에서는 2만원대의 주가 갈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또 가장 후하게 쳐졌던 것이 11만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11만원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18만원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장중한 때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저도 3주에 균등 배정을 받았어요. 대신증권을 통해서 받았는데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청약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수익을 크게 보셨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며칠 전에 상장했던 카카오뱅크, 그 종목도 다른 금융업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물론 최근에는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금융업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보신 것처럼 너무 기준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업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 의견들을 아마 내비칠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기존과 다른 성장성을 보인다던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재료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는 더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볼 수가 있죠. 자, 테슬라의 주가, 영업이익을 단순히 주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사고를 고착화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실적이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고 또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조하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고평가되었다, 그렇게 판단되었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순히 은행주라든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핀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상장 직전에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카카오 자회사 중에 같은 금융업에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페이, 이 카카오페이가 상장함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에 있던 수급이 카카오페이 쪽으로 많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은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또 한 차례 보호해소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보호해소 물량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카카오페이의 보호해소 물량이 나타나는 표거든요. 일단 살펴보면 지금 현재 유통 가능 물량은 34%,
반올림에서 35%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있어요. 이때는 약 100만 주, 0.84%, 이 정도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달마다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이렇게 보유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1개월하고 3개월, 그리고 6개월, 1년, 뒤로 갈수록 물량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하고 4개월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고, 일단은 1개월하고 3개월, 혹시나 내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 보유예수 물량 일정, 그리고 얼마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수 있는지, 이 비중에 대해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적절한 시점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세 주를 모두 정리했어요. 물론 더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공모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잔잔한 우물에 돌을 던지게 된다면 처음에 파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공모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배정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했고, 혹시나 매도 계획을 잡으시고 계시다면 이 보유예수 물량,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뱅크도 지난번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급락했던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지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고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적정 가치인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인지, 그건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기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저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코스피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유독 코스피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너무 비난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의 자세를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선거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